미군이 이란을 향해 대낮 기습 공습을 단행하며 닷새 연속 무차별 폭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차량 단속을 당장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북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LAFC 훈련에 밝은 표정으로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새로운 $1 기념 동전이 제작에 들어갑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군이 이란을 향해 이례적으로 대낮 기습 공습을 단행하며 닷새 연속 무차별 폭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대로 행동하라면서 최후 통첩을 날렸지만 이란은 협상은 없다고 맞받아치는 등 중동 상황은 전면전의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군은 지난 11일 이후 닷새 연속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 오늘 하루에만 이란을 겨냥한 2차례 공격 작전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해안 방어 체계와 순항미사일 발사시설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들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시설이 주요 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간이 아닌 이례적으로 대낮에 폭격을 퍼부으며 이란에 대한 공세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이란 선박의 통항 봉쇄까지 재개하며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구체적인 데드라인은 없다면서도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I don't like giving deadlines, but they pretty much know, they know the story. They better behave. 이란도 응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어떤 협상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국가 방어에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지해온 종전 양해각서의 의무 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 역시 대국민 성명을 통해 강력한 보복과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낮 기습 폭격에 이란도 결사항전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의 갈등은 통제 불능의 무력 충돌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이민자 피격 사망 사건으로 어제부터 중단됐던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차량 단속을 당장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차량 단속 중단 지침을 내린 지 단 하루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스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요원들에게 다시 현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표적 공약인 강력한 이민단속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날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북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건물과 전력시설이 파손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베어 카운티 북서부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아파트 지붕과 주차시설, 영화관 등이 파손됐고 5천여 가구에 한때 전력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현재까지 토네이도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 남부 전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샌안토니오가 포함된 베어 카운티 등 59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샌안토니오 서쪽을 포함한 텍사스 남부에는 최고 단계 홍수 위험 경보가 내려졌으며 유벨디 카운티에서 주민 수십 명이 구조되는 등 추가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드마운틴 리저널 파크 인근에서 발생한 레슨 산불은 약 16에이커를 태운 뒤 확산이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또 나파 카운티 포프밸리에서 발생한 하딘 산불도 79에이커 규모에서 진정됐습니다. 한편 시에라와 플러마스 카운티 경계에서 발생한 엘레펀트 산불은 현재까지 15,000에이커 이상을 태웠으며 진화율은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근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I always pay attention if it looks like it's getting out of hand. I want to be one of the first ones out of here. I'm not waiting for an evacuation order. 소방당국은 최근 이어지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산불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와 드론 비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일대 폭염과 정체된 대기의 영향으로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북동부와 인디애나주 북서부에서 지표면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질이 민감군에게 해로운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질 지수 AQI가 150을 넘어 일반 주민에게도 건강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와 미네소타의 산불 연기까지 유입되면서 내일 오후부터 시카고 북부와 호숫가 지역의 대기질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질 악화는 적어도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LAFC 훈련에 밝은 표정으로 복귀했습니다. LAFC 감독은 한국의 축구협회 사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LAFC 훈련장에 등장한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예전처럼 밝았습니다. 월드컵 32강 탈락에 아쉬움이 묻어나긴 했지만 오는 금요일 시작되는 MLS 정규 시즌에 데뷔하기 위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LAFC 구단도 공식 SNS를 통해 소니가 돌아왔다며 밝은 표정으로 팀 훈련에 나선 손흥민의 활기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LAFC 감독은 손흥민의 현재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축구협회 사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Sonny needed a break after the World Cup. I give Matt and Shaf also a little break. But they all feel good. They all feel energized. I was able to follow everything regarding what happened with the national team, every detail. We speak every day. We go through things every day, and we're really excited to get going again. 충전을 마친 손흥민은 오는 금요일 LA 지역 라이벌인 LA 갤럭시를 상대로 올해 리그 첫 필드골을 노립니다. 오는 7월 29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는 MLS 올스타전을 향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도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올스타전에서 인터 마이애미의 메시와 함께 나란히 공격수로 선정돼 멕시코 리그 올스타팀을 상대로 같은 팀에서 뛰게 될 전망입니다. 또 독일의 전설 토마스 밀러, 미국 대표팀의 베테랑 수비수 팀 림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한데 모여 화려한 기술을 겨루는 스킬 챌린지 참가 명단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극마크의 부담감을 덜어내고 소속팀으로 돌아온 손흥민이 MLS 정규 시즌에서 펼칠 활약을 모든 축구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피파가 오는 19일 뉴욕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경기장에 실제 잔디를 보존한 한정판 기념품을 판매합니다. 피파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이 제품은 결승전에서 사용된 잔디를 보존해 아크릴 케이스에 담은 수집품으로 가격은 $450입니다. 실제 경기장 잔디를 보존해 판매하는 방식은 이례적입니다. 진품 인증 필름과 기념 USB가 함께 제공되며 결승전 종료 후 미국과 유럽 구매자들에게 순차 배송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새로운 $1 기념 동전이 제작에 들어갑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연방 조폐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을 담은 $1 동전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뒷면에는 숫자 250이 새겨진 미국 대통령 문장이 담겼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생존 임무를 화폐에 넣는 것을 제한하는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번 동전은 건국 250주년 기념 수집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동전은 실제 금이 아닌 금빛 마감의 비귀금속으로 제작되며 올 가을부터 묶음 형태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 편의를 높인 새로운 이코노미 플러스 좌석을 선보입니다. 유나이티드는 창가와 통로 좌석 사이의 가운데 좌석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고정식 테이블을 설치해 더 넓은 팔 공간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운데 좌석을 없앤 항공 좌석이 도입되는 것은 유나이티드가 처음으로 해당 좌석은 올해 말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에서 50세 이상 부부의 이른바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67만 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하는 가운데 2019년 기준 이혼한 성인의 36%가 5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혼 이혼의 비율은 1990년부터 2022년 사이 3배 증가했으며 전체 이혼 10건 가운데 1건은 65세 이상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ve worked 20, 30 years at jobs, and now we're both retired and we're both at home together, alone with one another, which we haven't done for 20 or 30 years. That can be a real shock to our system.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 변화와 관계 단절, 빈둥지 증후군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꾸준히 소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연이은 물가 둔화 신호에 안도하며 미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6% 올랐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강보와 마감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2%, 경기 소비자 업종이 1% 오름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시장 예상보다 크게 꺾이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빠르게 힘을 잃었습니다. 6월 PPI는 전월 대비 0.3% 하락하며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도매 물가의 이 같은 하락세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한층 더 끌어낼 것이라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연준이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와 물가 안정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해 안도감을 더했습니다. 주요 종목 가운데는 대형 기술주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중국 내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 출시 승인 소식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알파벳도 3%대 올랐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시장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과 함께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2% 상승했습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 대표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대만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 8%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가 될 대만 TSMC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강경화 주미 대사가 현직 주미 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쿠팡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강경 기류가 투자와 안보 협의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닷새 일정으로 귀국한 강경화 주미 대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쿠팡 문제의 장기화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청와대는 강 대사의 이번 귀국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주미 대사가 개인적인 일이 아닌 현안 조율을 이유로 일시 귀국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쿠팡 문제는 미국 의회뿐 아니라 백악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한다고 압박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 안보 분야 협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미 투자 분야에서도 1호 프로젝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국 측 불만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규모도 크고 또 장기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사안이라 정말 신중하게 정말 국익수호라는 측면에서 잘 해야 됩니다. 강경화 대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현안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오는 19일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상황을 돌파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쿠팡이 지난 2분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의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연방 하원 등에 로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상원이 로비 공개법에 따라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분기에 로비 회사인 벨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 한화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로비 사안으로는 미국과 동맹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적시하면서 한국과 대만, 일본, 영국, 유럽연합을 거론했습니다. 또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미 대통령실, 연방하원, 미 무역대표부 USTR로 명시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인 브라이언 벨러드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워싱턴 DC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로비스트입니다. 쿠팡은 백악관과 연방의원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왔으며 지난 1일에는 연방하원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한국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결정문을 잘 살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 총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 편취 규제가 적용되고 계열사 범위와 친족 현황, 이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매년 신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과 함께 변경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재판부는 자료 제출의 범위와 미이행 시 부과될 수 있는 추가 제재 등에 비추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소명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미공개 정보가 공개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쿠팡이 미국 상장 회사인 만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동일인 지정 시 한국공정위에 SEC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도 이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사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는 미국에서 받으려고 해서 어떤 규제의 사각지대로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도 좀 있는 거 아닌가. 또 결정문에는 공정위가 쿠팡 동일인으로 김 의장을 지정한다는 발표 2달여 전 쿠팡과 김 의장에게 각각 동일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했던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한국의 롯데 홈쇼핑이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더 글로브 쇼핑몰에서 K-뷰티와
라이프스타일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롯데홈쇼핑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LA 프리미엄 쇼핑몰 더 그로브에서 한국 중소기업 39개사가 참여하는 K-뷰티 라이프스타일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롯데홈쇼핑의 신규 K-브랜드 수출 플랫폼 이설이 처음 공개되며 K-뷰티 제품과 K-팝, K-푸드 체험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현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LA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열어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LA 에코파크에서 열린 제45회 연꽃축제에 참가해 한글 서예와 한복 체험, 국악, 태권도, K-팝 공연 등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주빈국에 이어 올해도 한국관을 운영하며 한국 관광과 K-뷰티, 한국 식음료 등을 소개해 현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화원은 올 하반기에도 국악 공연과 전시,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J E&M 엠넷이 유니버셜 뮤직 그룹 산하 리퍼블릭 컬렉티브와 손잡고 글로벌 걸그룹 프로젝트 걸스 플래닛 2027을 공동 추진하며 제작부터 글로벌 데뷔까지 전 과정을 함께 협력합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참가자 모집에는 전 세계 3만 6천 명 이상이 지원했으며 전체 지원자의 약 30%가 미국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LA K-콘 2026 현장에서 대규모 오디션이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2027년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국병무청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국민 병역 이음 정책 지원 협의체를 출범하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병역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협의체는 병역과 국적 관련 맞춤형 안내를 비롯해 입영 준비 프로그램과 가족 상담 서비스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의 병역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절도범을 막으려다 차량에 치여 숨진 한인 뷰티업주 김일선 씨 사건의 도주 차량 용의자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장 이탈과 사망사고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금됐으며 경찰은 공범 2명도 이미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자신의 뷰티용품점에서 절도범을 제지하던 중 도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게 2년 전 딱 이맘때입니다. 유네스코가 점검해봤더니 애초 약속했던 조선인 강제 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2024년 7월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일본 최대의 금광이었지만 일제시대엔 조선인 천여 명이 강제 노역했던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당시 현장의 모든 시기에 걸친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협조를 받기 위해 전시물 설치와 공동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추도사의 강제 동원을 명시하는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공동 추도식은 2년째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라니까 점수 줄 것도 없어요. 시설을 좀 연약하잖아요. 지금 개선을 시켜주고 강제로 와서 시켰다는 것을 실시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중간평가 성격의 사도광산 보존 현황 관련 결정 문안에도 일본 측의 역사기술 노력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평가가 실렸습니다. 일본이 추가적인 해설과 전시 조치를 취한 건 인정하면서도 전체 역사가 여전히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또 내년 12월까지 추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후년 세계유산위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문안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3, 4위전과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싼 좌석에다 TV를 통해서 보기도 힘들었고 경기장 잔디까지 잘라서 파는 이번 월드컵. 피파는 오직 돈만 생각한다는 비판을 한 번 정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